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이건 말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실수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그대로 안 바꾼 거죠. 근데 뽑혔어요. 아키베어 김현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만의 건축여행 서비스 아키베어를 제공하고 있는 하스 스튜디오의 대표 김현정입니다.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들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곰이 친근하게 아키텍처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아키베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아키베어랑 앱은 아키로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가 네. 이 웹사이트 말고 다른 SNS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채널들에 대한 각각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 아키베어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우리 하스 스튜디오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전에 저희가 전시를 했던 아파트 서울 풍경 이쪽 전시에 대한 그런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여서 만약에 파트너십 원하시면은 파트너십에서 제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아키베어 TV입니다. 유튜브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의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1분 건축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1분 동안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1분 건축이 있고, 아키베어 일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단어 설명을 하는 단어고, 뭐 안길다는 길을 따라가는 거고, 뭐 건축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런 건축 여행 컨텐츠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내부 외부를 둘러보면서 건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었던 그런 용어 설명 같은 것도 카드뉴스 형태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함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는 운영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웃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 장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비지 서울넷이라고 서울관광재단이라는 곳에서 연재 문의가 들어와서 같이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디터 추천 여행 안에 저희가 먹길 따라 서울 건축 여행이라고 뭐 계절이랑 테마별로 그 건축 여행을 제시하는 글을 기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 같은 것들을 함께 알려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어 있고, 블로그에 좀 다른 매체들이랑 다른 거는 건축가 이야기라는 곳인데요. 프리츠커상 1대 수상자부터 지금 38대 수상자까지 있는데, 생각보다 그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수상자들을 많은 건축학도 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친근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의 컨텐츠 중에선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해서 지금 1대부터 38대까지 해서 이제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대표적인 건축 작품까지 같이 소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블로그는 좀 이렇게 다른 콘텐츠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채널은 어떤 분이 운영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스 스튜디오가 원래는 직원이 막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사실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건축 여행 서비스로 바꾸기 시작한 게 한 2009년 말쯤에 이제 여행에 집중을 해보자, 컨텐츠 말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집중을 하면서 201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입주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원이 잠깐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나름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5명이서 뭐 콘텐츠 팀, 마케팅 팀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마케팅 팀이 운영을 했고, 지금은 거의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를 담당하는 친구도 따로 있고, 인스타를 담당하는 친구가 블로그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진은 직접 다 촬영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사진이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건축
건축가한테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건축가분한테 이 사진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된다 이러면 써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저작권은 사실상 사진 작가분한테 있더라고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페이를 지급을 해야 하고 이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찍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직접 찍었고 지난번 이제 출연하신 선우님, 네, 선우님을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사진 작가분이 계셨는데 저희랑 이제 헤어지면서 선우님을 모셔왔어요. 왜냐면은 너무 아키베어는 좀 더 감성적인 샷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워낙 감상적이게 찍으시는 선우님을 모셔와서 선우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진을 좀 찍기도 했고 아니면은 저희 다른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찍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연영인데 2018년 4월에 창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원래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2018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건축사 시험을 부분 합격을 하고 시간이 남았어요. 시험이 이제 그 당시 9월이었으니까 2017년 9월에 그러고선 나는 어차피 설계사무소를 차릴 거지만 뭔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전에 창조건축에 같이 다니던 선배님이 야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게 있어 거기 1억 지원해준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예요? 이러고선 같이 뭔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창조건축 선배 2명이랑 그럼 같이 동업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서로 각자 욕심이 많아서 각자 다 다른 아이템을 냈어요. 창업사관학교 이전에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셋 다 합격을 해서 각자 아이템을 했고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건축 아이템을 할 거야 해서 그때 이제 건축 정보 무슨 백과사전 앱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걸로 지원서를 냈고 결국 그 프리스쿨 에서 또 이제 걸러져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저만 됐고 나머지 2분은 지금 설계사무소를 하고 계시고 저만 이 늪에 빠져서 계속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길을 걸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2018년 4월 그리고 하스라는 그 How Architecture and Art Get Started를 줄여서 그래서 HAAS라고 해서 하스를 설립을 하고 그러고 이제 4월에 본격적으로 아키베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 거죠. 1억을 지원 받으신 거네요? 네, 그 정도를 지원받았죠. 조금 차등이 있긴 했지만 네. 건축 정보 앱이었다가 언제 이런 여행으로 바꾸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들 정보 잘 없으니까 그걸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줄 거야 하고선 되게 야심차게 아키베어라는 앱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앱을 하지도 않던 사람이 앱을 개발을 하면은 보통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앱 서비스를 잘 만든다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기능도 너무 많이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초기 아키베어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졌죠. 1년 정도 하다가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3년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많이 쓰다가 주변에 코칭도 받고 뭐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다른 뭐 선배 대표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했더니 너네는 여행이야. 여행 서비스야. 여행으로 접목시키는 게 너가 살 길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 건축 여행을 엮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예비관광벤처라는 사업에 도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뽑혀서 이제 관광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하필 관광으로 바뀌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예비관광벤처로 들어갔던 거는 우리가 건축을 먼저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전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전에 인테리어 사무소에 있을 때 전시 경험을 살려서 직접 기획에서부터 주최해가지고 다 전시를 만들었어요. 미디어 전시를. 그러고선 서울의 건축을 이렇게 우리를 알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상품을 내놓아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2019년도 말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떡하지? 관광으로 나는 튼 지 얼마 안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가이드 서비스를 다 접고 그러고선 버틴 거죠. 2020년도는. 버텼고 다른 지원 사업도 받고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대박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계속 버텼고 그래서 올해 2021년 말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지금 또 안 좋잖아요. 지금 가이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말에는 좀 관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관광공사에 있는 다른 입주한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가이드 서비스를 직접 만들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다 해서 진짜 가이드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막 협업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러레이팅 사업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A씨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은 거네요. 사실 저거는 투자를 못 받았어요. 저건 투자를 못 받고 2020년도에 그 청년차관사관학교에서 연계투자라는 거가 있어요. 연계투자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같이 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 시드 투자를 받았고 그러고선 이제 주식회사로 법인으로 전환을 한 게 2020년도. 그리고 관광기업 엑셀러리티 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을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연계 투자를 5월에 받았는데, 네,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바로 시리즈 A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호기롭게 YN아처로부터 엑셀러리팅 코칭을 받았는데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은 저희가 가이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 위기도 맞고, 그래서 아직 시리즈 A로는 도약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기롭게 생각해 봅니다. 시드 투자 받았을 때는 어떤 점을 보고 평가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제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 후속 연계가 좀 많이 빵빵해요. 그래서 졸업한 기업 중에서 몇 팀을 이제 뽑아서 첫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발표나 이런 것도 없었고, 코로나 때문일지는 몰라도 없었고, 서류로만 이제 심사를 거쳤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저희가 뽑힐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해요. 후속 연계 사업 중에 하나로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창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 사관학교 분들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기창업 하셨던 분도 있고, 저처럼 아예 창업을 초짜이신 분들도 계신데 막 많이 서로 부둥켜갖고 울고 웃고 정보 교환하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좋은 창구인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서울관광재단에서 무슨 네. 스타트업 선정이 되셨네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창업가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정부 지원 잘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게 사실 전략을 되게 잘 짜야 하는 게, 중복 지원이 일단 안 되고, 뭐를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저는 먼저 했지만 저게 되면은 예비 청창산가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네, 그런 게 안 돼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름 전략을 잘 짜서 중복이 안 되는 한에서 이건 꼭 돼야 돼 라는 생각으로 했고, 사실 보이는 걸로는 매해 받고 있다, 잘한다 하지만 한 10개 이상씩 계속 쓰고 있고, 정말 많이 썼을 때는 한 30개 정도까지 쓴 적이 있어요. 1년에요? 네, 그래서 거의 2월부터 4월까지는 완전 집중해서 맨날 서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돼야 뭔가 숨통이 트이고, 그러다가 2021년에는 관광재단의 협력 스타트업을 썼는데 2020년도에 저거가 떨어지고선 관광 엑셀러리팅 지원 사업이 좀 늦게 떠가지고 된 사례예요. 그래서 한 번 떨어졌는데 또 되겠어? 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더 바꿔서 우린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썼는데 됐어요. 관광재단 협력 스타트업이 되면서, 여기는 관광공사랑은 다르게 서울만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서울만 지금 컨텐츠를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관광재단에서는 되게 환영을 해주셨고, 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 비지서울넷의 그 먹길 따라 서울 관축여행이라는 것도 기고를 하게 되고, 소량의 많다면 많은 그런 지원금도 있었고, 그리고 막 피칭이나 아니면 데모데이 같은 데 계속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엑셀레이터 분들이나 VC 분들 앞에서 피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나름 최근에 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들이 많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거는 되게 느끼게 된 지원 사업이었어요. 지원 사업 같은 거는 K-스타트업에서 보시나요? 네, 저는 K-스타트업을 거의 12월 말부터는
거의 맨날 들어가요. 맨날 들어가서 계속 보고 그거 말고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아, 알아요. 네, 그 기업마당이라는 데는 예술 쪽이나 아니면은 좀 작은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뜨는데 그걸 동시에 매일매일 들어가요. 앱도 있으니까 그걸로 맨날 들어가서 뭐 떴나? 우리한테 맞는 게 뭐 있나? 일단은 저희는 여행 기반, 테크, 문화예술 이런 쪽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웬만큼 다 출력을 해서 놓고 어떤 걸 우리가 쓰는 게 맞을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약간 저희의 매해 그 스케줄이죠. 네. 이제 사업 계획서는 진짜 많이 써보셨겠네요. 네, 사업 계획서도 많이 쓰고 PPT도 많이 만들고 근데 사업 계획서는 늘 다 뭐 창진원이냐 중진공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VC들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뭔가 기본 포맷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냥 내용을 다 넣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에서부터 뭐 개요 막 이런 거 다 필요로 하는 거 팀원 소개라든지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런 거를 다 그냥 때려 넣는 거죠. 때려 넣고서 이제 거기서 창진원용 중진공용, 뭐 예술진흥공단용 이런 식으로 뭐 관광공사용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채점표 같은 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빠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왜 비즈니스 모델이 없지?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에서는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넣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좀 녹여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포맷이 5개인 거죠. 5개 정도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그리고 각각 그 지능공단용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뭐 30개를 쓰더라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타를 내면 안 되고 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많이 쓰다 보면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관광벤처에서 썼던 거를 이건 말하면 안 되나? 왜 오타 있어요? 네, 관광재단인가 썼는데 거기에 막 그 사업 포부나 동기 쓰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관광벤처 사업을 통해 이렇게 성장할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안 바꾼 거죠. 근데 뽑혔어요. 뭐 그런 실수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아키비에 대한 소개 잘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대표님 갖고 계신 사진 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네.